저는 진짜 이 책 속의 콘텐츠를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네. 뭐든지 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네. 첫 책을 뭘로 할지 고민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항상 인생 책 하면 떠오르는 그런 책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5분도 안 돼서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인생책이구나. 2013년에 처음 출간이 된 책인데 2023년 작년에 다시 재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읽은 책인데도 재출간된 책을 다시 한번 사봤는데 네. 재출간에 덧붙여라는 짧은 글이 앞에 추가가 되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그동안 받았던 후기들 중에 좋았던 후기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놨는데 정말 제 마음과 똑같은 후기들이 막 많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여러 변곡점마다 읽고 싶은 책이다. 흔들릴 때 확신을 찾을 수 있었다. 머리맡에 두고 힘들 때마다 펼쳐본다. 이런 후기들이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책. 우와. 바로 카피라이터 박홍현님의 8단어입니다. 되게 생각도 깊으시고 네. 센스도 있으신데 또 되게 겸손하시잖아요. 저를 믿지 마세요. 맞아. 제 말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볼 때마다 아 진짜 본받고 싶은 어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제목은 8단어인데 부제가 또 따로 있어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래서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이 박웅현 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8개의 키워드로 풀어낸 책인데요. 네. 그 8단어가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그리고 인생입니다. 8단어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요. 1장은 자존이에요. 네. 이 자존에는 당신 안에 별을 찾아서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챕터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듣고 이분은 자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네. 자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박웅현 님이 우리가 자존을 가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아이들 각자가 가진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기준점을 바깥에 찍어놓고 모든 아이들을 다 그 기준점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모두가 다 다르게 생긴 사람들인데 이 기준점을 하나로 두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남들과 다르면 눈치를 보게 되고 자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려면 기준점을 그 사람 안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점을 찍어서 그것들을 연결하다 보면 하나의 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1장 자존의 부제가 당신 안에 별을 찾아서입니다. Be yourself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요. 자기 자신이 되어라.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다. 나 자신이면 충분하다. 맞아. 이렇게 자존 챕터가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본질인데요. 이번 장의 부제는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입니다. 에르메스라는 그 명품 브랜드의 지면 광고 카피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래요. 실제로 현대사회로 올수록 모든 것이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본질인 거죠. 박웅현님은 이제 요즘처럼 빠른 급류 속에서 그 물살을 따라가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본질과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본질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킬링타임일 수밖에 없는 컴퓨터 게임이 프로게이머에게는 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본질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래요. 나에게 무엇이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1장의 자존 다음으로 본질이 나오는 이유인 것 같아요.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고전인데요. 이 고전의 부제는
클래식, 그 견고한 영혼의 성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이 시간에 굴복을 한다고 해요. 온 세상을 품을 것 같던 사랑도 다 지워지고 아름답던 얼굴도 다 시들고 뭔가 치욕스러웠던 순간이나 찬란했던 순간도 결국엔 다 희미해지는데 시간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것이 바로 고전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고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고전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고전은 본질적인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고전이 또 본질 다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 이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각 장의 내용들이 다 좋은데 앞장과 뒷장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흐름까지 고려해서 쓴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마음에 든 책이었습니다. 이 박웅현님은 이제 클래식을 뭐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닌데 나중에 클래식을 알고 난 이후로 삶이 많이 풍요로워졌대요. 그래서 고전을 궁금해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저기서 도움도 받고 책도 읽어보고 발견하고 알려고 하래요. 그러니까 얕게 뭐 지식을 대충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알고 깊이 보고 깊게 들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말하는 그런 비싼 가방들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걸 명품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냥 고가품. 걔네는 비싼 거지 명품이 아니다. 진짜 명품은 고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번째 단어는 견이에요. 이게 한자로 볼견자인데요. 이번 장의 부제는 이 단어의 대단함에 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견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웅현 님이 카피라이터로 일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강의 요청을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강의를 수락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창의력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대요. 근데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창의력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대요.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대학에도 창의력 학과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창의력은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창의력은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경험을 할 것. 단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것. 이거였대요. 그래서 이 책에서 표현하기를 대충 흘려보고 흘려듣는 것을 시청이라고 하고요. 깊게 보고 깊게 듣는 거를 견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하지 말고 견문을 해라. 그러면 제대로 경험할 수 있고 창의력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분도 견문을 하려고 했더니 그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되게 행복해졌대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스쳐 지나가던 바람도 축복이고 강물도 기적이더라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장에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인 게 인생이더라 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좀 의미가 애매한 것 같아서 여러 번 읽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인 게 인생이더라. 맞아요. 아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무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주목해서 살자. 제대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견하는 how to.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간장게장도 그렇고 사과를 우리가 진짜 여러 번 봤잖아요. 사과는 너무 흔한 과일이니까. 그런데 사과를 제대로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사과를 정말로 눈으로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만져도 보고 한 입 깨물어도 보고 온전히 그것에 집중해서 마치 이걸 오늘 처음 본 사람처럼 그렇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단어는 현재입니다. 부제가 조금 어감이 조금 그런데요. 부제가 개처럼 살자예요. 맞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잃는 게 큰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이 선택을 해놓고도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저거를 선택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덜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박웅현 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을 하고 나면 답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답이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다면 답은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현재입니다. 이 장의 부제가 개처럼 살자였잖아요. 네. 개들은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맞아. 잠을 잘 때는 내일 내가 꼬리를 몇 번 칠 건지 이런 걱정을 안 한대요. 그냥 그저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 온전히 즐기면서 집중을 한대요. 종종 후배들이 박웅현님한테 좀 고민을 많이 털어놓곤 한대요. 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아니면은 제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까요? 아니면 유학을 갈까요? 막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제 박웅현님이 그 답을 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박웅현님은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을 옳은 걸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택을 옳게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보지 않는 것. 내가 만약에 저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하는 순간 지금 내가 한 선택은 오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답으로 만들려면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이상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현재 이것이 바로 정답이다. 내 앞에 답이 있다. 현재가 답이다. 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존중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요게 또 앞장에 견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눈앞에 마주하는 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존중해서 잘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장을 마무리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만약 삶은 순간의 합이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찬란한 순간을 잡으세요.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현재를 믿으세요.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면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6번째 키워드는 권위인데요. 여기의 부제는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지 말자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직함 앞에서 약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의사, 판사, 변호사, 뭐 교수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조금 주눅이 들거나 약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또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맞아. 그런데도 우리가 그 직함을 권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회장님이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회장님 한번 만나려면은 막 무슨 마호가니 가구로 치장된 대리석이 있는 긴 복도를 지나야 되는데 이 복도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주눅이 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 식으로 권위를 조장하고 우리는 또 너무 쉽게 그런 권위에 굴복을 하는데 박웅현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권위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은 강자에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약자에게 고개를 푹 숙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누군가가 오해를 할까봐 덧붙이는 말이 물론 강자가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어떤 직함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기분 좋게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면 된다고 해요. 모든 권위에 굴복하지 말라가 아니라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는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지 말자는 게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건가 말 건가 하는 판단은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7번째 키워드는 소통이에요. 소통. 부제는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힘. 그러면서 이번 장에서는 소통이 안 되는 3가지 문제점, 그리고 소통을 위한 3가지 자세를 소개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생각 자체가 달라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예를 드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 시대에는 T와 F가 조금 더 올바른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F들은 공감을 원하고 T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서로의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소통이 제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면은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던지면 받는 사람이 이거를 받잖아요. 근데 이 과정은 맞는데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무엇을 받고 싶은지 생각을 해서 주는 게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든 얘기가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시골 마을인데 영어로 써있는 광고판 아니면 주술 호응이 되지 않는 비문으로 쓴 안내문 그리고 10대 2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데 한자어로 가득한 안내문. 이거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소통을 하려면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문맥을 잘 파악하는 거는 지혜고 센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맥을 잘 파악한 예로 서희 장군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더라고요. 그들이 와서 얘기를 한 게 너네를 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그 문맥을 파악했기 때문에 서희 장군이 강동 육주까지 얻어내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거는 문맥을 잘 파악한 지혜와 센스다라는 거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문맥만 잘 파악해도 상대를 배려하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로 든 거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뭔데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디자인해서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생각을 디자인해서 말하기만 해도 훨씬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웅현님은 그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소감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거기에 나오는 수상소감 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센스있게 말을 잘 하잖아요. 말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래야 사람들 기억에 오래 남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으니까. 그 힘은 소통에서 나오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 키워드의 부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바람에 실려가다 닿은 곳에 싹 틔우는 민들레 씨앗처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들레 씨앗도 자기가 뭔가 양지 바르고 촉촉한 땅 위에 닿고 싶을 거잖아요. 하지만 어디에 닿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는 곳에 내려앉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닿은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태어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거를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 말고 그냥 내가 태어난 환경에서 시작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3가지 팁을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인생에 공짜 없습니다. 내가 보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언젠가는 내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둘째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길게 봐야지 뭐 할 때마다 일희일비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냥 묵묵히 내가 생각하는 본질이 뭔지 내 안에 실력이 있다는 자존을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장 현명한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셔터를 내리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 이 책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요 구절 소개하면서 8단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되는 대로 삽시다. 되는 대로 살되 인생에는 공짜가 없으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살피고 질 땐 지더라도 언제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답이 정답이니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면서 그것을 옳게 만들면서 삽시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매번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인생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무기력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동기가 필요하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책을 꽤 여러 번 읽었는데 우연히 올해 1월에 이 책을 다시 읽게 됐어요. 근데 1월에 읽기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새해가 되면은 뭔가 새롭게 살아가고 뭐 다들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내 마음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러 1월이 되면 이 책을 찾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될 때 또는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추천합니다.